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호담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원들 월급만 제때 주면 괜찮지 않냐고요? 아닙니다. 이제 급여 관리의 중심은 지급이 아니라 법에 부합하는 기준과 내용을 가지고 체계적인 운영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금 체불이나 고용노동부 진정, 아니면 4대 보험료 미납, 이직률의 상승, 기업 이미지의 실추, 이런 내용들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저희 대표님들이 반드시 기존의 관념을 전략으로서 전환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대표님들, 사업장에서 급여 관리하실 때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텐데요, 이런 것들을 시간의 근로라고 하는데, 이런 시간의 근로는 단순히 시급 곱하기 근무시간, 이런 계산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가산수당이 발생을 하는데요, 연장근로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를 하거나 일주에 40시간 이상 근무를 했을 때 발생을 하죠. 연장근로 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하고, 야간근로 수당 같은 경우에는 22시부터 2길 06시까지 근무를 했을 때 50%의 추가적인 수당을 가산해 주라는 건데요. 그리고 휴일근로 수당은 주휴일이나 법정휴일 혹은 약정휴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 8시간 이내에는 150%, 그리고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0%를 지급하라는 규정입니다. 문제는 사업장에서 이러한 내용을 놓치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시간의 수당은 산식이 이미 정해져 있고 법률에 따라서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계산되어 지급돼야 하는데, 사업장에서 정한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한다거나 시간의 수당은 얼마다 라고 그냥 퉁쳐서 포괄임금으로 지급을 해버리거나,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그 직원이 퇴사를 하면서 혹은 퇴사하기 이전이라도 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임금체불로 신고를 함으로써 노동청은 이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직원의 재직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이런 식의 기간 동안 미지급한 수당 전액에 대해서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이 임금체불로 인해서 형사처벌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좀 유념을 하셔야겠죠. 특히나 최근에 노동청은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우리 회사의 재수당은 얼마다 라고 퉁 넣어버리는 포괄임금제는 인정이 되지 않으니까요, 더 이상 몰랐다라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차수당에 관한 내용들도 많이 틀리시는데요,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들한테 부여해야 하는 휴가입니다. 이런 연차 휴가를 사업장에서 관리를 하실 때 보통 연차 촉진제도라는 거를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이 법에서 정한 촉진제도를 100% 다 지키지 않았다면 결국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전부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례에서 대표님들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세요. 그냥 촉진 절차를 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입사한 지 1년이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연차수당이 발생하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입사가 1년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개월 개근 시 하나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고, 또한 연차 촉진 절차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1차 촉진과 2차 촉진, 그리고 노무수령 거부라는 최종 단계까지 전부 100% 완료를 해야 연차수당이 소멸된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을 전부 지켜주지 않고 우리는 그냥 촉진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미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겠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다가 보면 추후에 임금체불로 판단돼서 3년치, 최장 3년치를 한꺼번에 보상을 다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외에도 4대 보험료 관련해서 신고 금액과 실제 지급액을 다르게 해서 그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혹은 급여 작업을 하는데 그 착오나 실수로 인해서 그 누락이 발생하여 임금체불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도 다양하거든요. 따라서 이제는 이 급여 관리를 고도화하실 타이밍입니다. 급여 계산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코 단순한 계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급여 항목은 회사의 재량으로도 정할 수 있지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기준은 모두 충족을 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관리를 해볼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안내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법률 기준에 따라 수당을 산정해 보세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에 대한 한식은 이미 다 알려져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전부 내부화하고 그걸 로직화해서 그 수당을 산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차 수당 같은 경우에는 촉진 절차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 촉진 절차가 우리 회사가 법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신 이후에 설령 그렇지 않아서 연차 수당을 보상을 해야 한다면 이 연차는 몇 개를 보상해야 되고 어디까지 보상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연차 수당의 단가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4대 보험을 우리가 신고한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르진 않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검토들이 선행이 되면 최소한 법적인 최소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여기서 말씀드린 이 다음 스텝이라는 거는 회사의 어떤 직무 분석이나 어떤 직무급제 도입, 이런 인사상 시스템의 고도화를 의미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추후에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법에서 정하는 내용을 위반하고 있지 않아야 추후에 이런 내용까지도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결국 이 급여 관리라는 것은 대표님들께서 단순히 비용으로 치부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경영 통제 포인트이자 법적 방패로서 인식을 해주시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회사는 직원이 얼마 되지 않는데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회사는 뭐 야근도 많지 않고 휴가는 따로 주지 않는다. 근데도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 이 말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말이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사업이 계속적으로 영위되려면 무조건 리스크가 됩니다. 왜냐하면 퇴사하거나 퇴사하지 않더라도 재직 중에 근로자가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그 과거 기록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희 대표님이 부담하시게 되거든요. 만약에 사업이 초기일수록 그 체계를 갖추는 것이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직원이 적을수록 시스템화는 빠르게 될 수 있고 안정되는 속도도 빠를 테니까 그 효과는 즉각 나타나게 될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급여 항목들을 먼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를 선행해 보시고요. 우리 회사는 직원들에게 어떤 급여 항목이 나가고 있지라는 거를 확인을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그에 따라서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이 네 가지는 4종 세트로서 함께 묶어서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 이후에 급여관리 시스템을 사내에 도입을 해보시는 걸 검토해 보세요. 물론 급여관리는 많은 사업장에서 엑셀로도 관리를 하지만 요즘에는 급여관리 프로그램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뭐 전부 귀찮다, 우리는 좀 한 큐에 해결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외부의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노무사들도 이런 자문을 받아서 급여 자문을 실제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하지만 급여 자문을 바로 진행하시기보다는 우리 회사의 지금 상황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고 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급여 관리는 더 이상 줄 돈을 잘 주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의 기준을 지키고 리스크는 줄이고 그리고 조직의 신뢰는 더욱더 바로 세우는 도구로서 인식을 해주세요. 우리 대표님의 사업이 5명이든 50명이든 지금 이 체계를 갖춰두는 것이 가장 저렴하고 강력한 보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사업장에서 급여 관리를 하실 때 이 4대 보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영상으로서 한번 풀어드려 볼게요. 저희 채널이 아직은 작아서 찾아오시기 힘드실 수 있으니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노무법인 호담의 김형규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